이번 게임이 얼마나 잔인하고 미친 인간들이 준비했는지 그걸 여실히 드러내는 사람이 노상원. 네,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 양반이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점집을 운영했다는 거 아니야? 점집. 네. 네. 점집 사진 좀 봅시다. 관련 사진들이 많이 보도됐던데 그 뭐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명예 전역을 한 다음에 어디 산에서 뱀닭을 키우다가 네. 아기보살이 됐다고 하죠. 이게 그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롯데리아 근처에. 저게 이제 실내 가운데 네. 그 보살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주 봉지욱 기자가 자신이 직접 받은 제보라며 저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잠깐 들어봅시다. 한동훈 사살 명령은 있었다는 거고 명령을 한 주체는 노상원 야 전 정보사령관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확실하다고 하고 예. 다만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나와서 증언할지는 모르겠고 인물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제보자에 의하면 노상원 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뉴스가 참 많아요. 다 뉴스 공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그 대기하고 있던 HID의 첫 번째 임무가 밝혀졌다. 들어봅시다. 첫 번째 임무가 거기 성간이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를 해서 비완 문속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력을 써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오라 해서 무력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요원들이 물었더니 케이블 타이 그걸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데리고 손발을 묶어서 두건을 씌우라고? 네.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잖아 이거는. 예. 납치죠, 납치. 납치네 진짜. 네네. 문속으로 케이블 타이를 묶고 두건을 씌우자. 이거 납치잖아요 진짜. 이들이 잡혀갔다면 어디로 잡혀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잡혀간 그들도 내가 어디로 잡혀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독립적인 헌법기관 선관위 직원 30명을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보받았다고 하는 한동훈 사살 이야기는 봉지욱 기자가 만난 그 군 관계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지시를 노상원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케이블 타이도 노상원 라인 타고 내려온 지시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이 계엄 중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금 나온 얘기대로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 사람들은 신께 바치는 재물로 생각했을 거예요. 신께 바치는 재물인데 거기서 인권이고 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끔찍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것에 사람 생명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점집을 운영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추행으로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이잖아요. 불명예 제대 네. 하면서 원래 육사 수석 입학했다고 하는데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점집을 운영하면서 보살이 됐는데 지금 현역 국방장관이 개혁을 같이 할 숨어있는 자기 오른팔로 노상원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그러자 이 노상원은 또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 뭐 사이버 댓글 수사하다가 불명예 제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또 손발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있는데요. 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잔뜩 모아가지고 오늘 나온 단독을 하나 보면은 개업날 아침에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간으로 이 비밀 손님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른 아침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 노상원 이 전 정보사령관이 비밀 손님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 전 사령관을 태워서 들어간 사람의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거고요. 저는 대통령 관저가 바로 옆이거든요. 대통령 부부를 안 만났을까? 계엄의 당일날 눈에 보이는 공식 지휘자가 김용현이었다면 눈에 안 보이는 비공식 지휘자가
노상원이었는데 대통령 안 만났을까? 대통령 부부를? 저는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계엄 후에 계속 찾았다는 오비가 노상원인 것 같거든요. 이 대목도 꼭 수사기관은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짓들을 기획했을 거예요. 왜? 다 재물이니까. 재물은 풍성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보자면 사람이고 인권이고 생명의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기획을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무속인들이잖아요. 무속인들.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긴다고 이 사람들은. 건진법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단독 기사를 하나 더 보면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계엄 선포 두세 달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본인이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장관은 올해는 미국 대선 등의 굵직한 현안이 많아서 비상계엄 선포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니까 이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이유로 거사이를 택일한 게 아닐까. 지금 놓치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팔자랑 관상을 근거로 조언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에게도 너 이름이 뭐냐 관상이 좋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운때가 튀니까.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손바닥에 왕자 쓰는 사람이고 영적 대화를 했다잖아요. 영태균 씨하고 이 온갖 주술이 다 짬뽕 돼가지고 계엄을 한 거예요. 이 자들은 진짜 미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재물이니까 사람의 생명을 이리저리 기획해서 얘는 죽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잡아가고 얘도 죽이고 그런 계획이 잔뜩 있었을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문상호 사령관과 또 대령 2명 불러서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이 대령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에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납치하고 감금하는 임무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얘기할 때는까지는 거기 참여했던 대원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제보하고. 근데 이것은 지시한 쪽에서 처음으로 시인이 나온 거예요. 네.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 그리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강압적인 수단까지 검토 이런 거를 다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체크 완전히 된 거죠. 미친 자들이에요.